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남청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장 나유주라고 합니다. 네, 경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장님과 함께 일상 속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새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새학기가 1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남 지역은 어떻나요? 네, 전남 지역에서는 작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7건이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에서는 개학기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스쿨존에서 속도를 30 이하로 낮춰도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나요? 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차량 인근에 가까이 있으면 사각지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하는 등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렇다면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도하면 좋을까요? 이렇듯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가정에서 첫째, 차도 인근에서 뛰어놀지 않기, 둘째, 좌우를 살피며 건너기, 셋째, 무단횡단하지 않기, 넷째, 횡단보도 녹색불이 깜빡일 때 무례하게 건너지 않기를 특별히 가정에서 교육을 해주셔야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전교육 4가지 설명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봄꽃 보러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물론 자차 운전도 안전이 필요하지만 이 대형 버스를 빌려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고속버스 이용도 안전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고속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흥이 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전도되거나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경우에는 다리에서 추락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안전벨트를 안 하시면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셔서 크게 다치시거나 사망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 매체에 안전벨트 블랙박스라고 검색만 하셔도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시간 되실 때 시청하시고 고속버스뿐만 아니더라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분들 모두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 술 한 잔 곁들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낮술 한 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 전남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네, 저희는 낮과 밤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112 신고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순찰차들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합니다. 귀갓길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없더라도 항상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식당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셨을 때 또는 운전을 비틀비틀하게 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를 해주세요. 특히 출근길 숙취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단속 나갈 일 없도록 음주운전은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고령이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전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남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는 어르신 교통사고 비율이 전체의 64.9%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중에
3명 중 2명이 어르신 보행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조작 미숙으로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나 전방에 장애물이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행 어르신의 경우 마주오는 차량을 차마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죠. 특히 무단횡단 중에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면 피하기가 정말 힘드셔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몸이 다치시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요즘 이 공유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나 이 무단 방치로 인해서 지자체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확하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기준 무엇인가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먼저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 16세가 넘어야 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청소년과 13세 미만 어린이가 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되겠죠. 간혹 경찰에게 안 걸리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정에서 꼭 아이들에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혹은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무면허로 단속되면 범칙금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1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반복적으로 적발이 되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범칙금과 결격 기간이 발생하게 되고요. 2명이 함께 탑승을 하게 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저도 이렇게 정확한 법은 제대로 몰랐는데 오늘 제대로 알게 되네요. 이렇게 강력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막을 수 없었던 교통사고는 참 안타까운데요. 전남경찰청 차원의 교통사고 예방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음주운전,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형광조끼를 거치하도록 일부 지역에 배부해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행보조용 의자차뿐만이 아니라 가로등이 부족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밝은 형광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지금도 일선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형광조끼나 야광 지팡이를 선물해 주시고 농기계를 타고 다니시는 부모님들께는 경광등이나 반사지를 부착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교통은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비로소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유주 경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는 괜찮겠지 하는 한 번의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늘 안전에 유의해야 함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